고도원 비서관님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딱 만 10년입니다. 10년이면 형이 아니죠. 삼촌뻘이죠, 삼촌뻘. 뭐 아버지 뻘은 아니고. 거기에 또 고향 선배입니다. 같은 고향이 전주입니다. 그 고향이 같아서 저를 뽑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영향을 그래도 받았겠죠. 근데 또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저는 그 고도원 선배가 나온 고등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그 전주고를 떨어졌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직속 후배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고향 선배시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직장 상사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선배라는 그런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인생 선배.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관이 네 분인데 네 분이 이제 초안을 쓰면은 고도원 비서관께서 그걸 다 꼼꼼히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치는 게 일종의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 숫자로 점수를 내주지는 않지만 얼마나 고쳤느냐, 이게 이제 점수, 거의 우리끼리는 점수화 되는 거고. 늘 시험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장 출근하는 게 논술고사를 거의 매일 보고, 고도원 비서관께서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 선생님인데 워낙 그 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니까 한 조교 정도, 조교 선생님. 중간 정도 한번 걸러주는. 그렇지만 아주 가혹하게 고치시고, 뭐 글을 못 썼다 안 썼다 이런 말씀은 일절 없으셨습니다. 그냥 이게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너 이거 엉망이다. 이게 막 시뻘겋게 막 고쳐놓으면은. 그래서 좀 역시 이제 많이 배웠고요.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막상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 비서관이 돼 보니까 저는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께서 늘 절대 고독 상황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내가 손 내밀 데가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이건 온전히 나 혼자 처리해야 되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이제 그런 절대 고독 상태에 늘 있었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 되니까 사실은 대통령과 나 사이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도 최종 책임은 또 제가 이제 져야 되는 거고, 행정관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 절대 고독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원 비서관 시절에는 행정관 4명이 각기 써온 것을 각기 이렇게 고쳐서 이게 다시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초안을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이 초안을 쓴 거죠. 그리고 5명이 고쳤습니다. 비서관과 행정관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행정관 일을 하고 행정관도 비서관 일을 하고 5명이 같이 했고요. 저는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관 4분을 거느리고 그 위에서 마지막 최종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다면, 그렇게 역할을 했다면 아마 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짐을 나눠진 거죠. 행정관 4분하고 대신에 나도 이제 초안을 쓰고 같이 서로 도우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게 불안하거든요. 엄청 불안하고, 또 반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서 올려드린 글에 대한 평을 나름 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게 안 좋으면 우울하죠. 우울과 불안을 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외롭습니다. 근데 이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게 이 행정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그분들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덜 불안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때도 그게 나 혼자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덜 우울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5년을 버텼고, 제가 해보니까 참 고도원 비서관 참 힘드셨겠구나. 그걸 혼자 짊어지고 간다는 게 되게 힘드셨겠고, 더군다나 모시는 분이 다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 모시는 것은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의 차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글을 쓸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 앞에 가시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야에서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이 간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에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신 거죠. 옆에서 계속 코치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조력자로 어떤 때는 이렇게 평가자로 이렇게 같이. 근데 김대중 대통령과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뭐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냥 저만큼 가시는 거죠. 가시면 이제 그 가신 걸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서 따라가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김대중 대통령 모신다는 게 사실 모시는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고요. 무게가 좀 다르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같이 행정관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모시는 게 좀 편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반복을 좋아하세요. 있던 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꾸 새로운 거 주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잘 찾으면 돼요. 옛날 하셨던 말씀에서 옛날 써놓으신 글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잘 찾아서 그거를 다시 반복하면 돼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정말 싫어하시고 썼던 거 다시 쓰면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썼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쓰면은 그 뒤에 듣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하는 사람은 여러 번 해도 듣는 사람은 늘 처음이다. 그러니까 반복해도 된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저기서 했던 말 여기 와서 또 하면 기분 좋겠냐. 그 사람을 위한 준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인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셨습니다. 사례를 들고 남의 말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양을 채우기 좋죠. 근데 또 노무현 대통령 그걸 또 싫어하세요. 내 말 하기도 바쁜데 왜 자꾸 남의 얘기를 이렇게 넣냐고. 그러니까 이제 쓰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 좀 힘들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설은 설명에 가까워요. 노무현 대통령은 설득이고요. 설명은 잘 이렇게 좀 뭔가를 알면 깨달으면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설득은 더 고단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막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충분히 설명하시는 분이었어요. 충분히 알려주고 그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분이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 설명하는 글이 쉽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의 나열 물론 그 안에 설득이 포함되어 있지만 설명이 쉽죠. 그에 반해 설득은 어렵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글은 병렬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글이 직렬식인데 반해서 병렬식의 글은 나열하는 글은 그나마 쉬워요. 몇 가지로 정리해서 3가지, 5가지 이렇게 나열하면 됩니다. 근데 직렬식은 뭔가를 주장하고 이유를 대고 근거를 달고 한 줄을 타야 돼요. 한 줄을. 이 한 줄 타기가 더 어렵고요. 병렬로 나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요. 나열해서 설명하는 게 직렬로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님 글이 사실은 쓰기 쉬웠던 것 같고요. 인용을 해도 되고 옛날 거 리바이벌 해도 되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기가 좋았던 것은 일단은 써서 초안 드리면요 우리 일은 끝이에요. 고치시건 아니면 새로 쓰시건 해서 주십니다. 그렇지 그거를 야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봐 이러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선인 걸로 아세요. 니들은 여기까지구나. 알았어. 그 다음은 내 몫이지.
이건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 그래서 다 고쳐서 이제 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일을 진행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써서 드리면 그걸 고치시는 분이 아니셨고, 일단 불러서 자기가 당신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쭉 구술을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글로 바꿔서 글을 드리면 그 글을 읽고 다시 또 불러서 아, 뭐가 빠졌다. 아니, 뭐가 더 생각이 났다. 아니면 요 주제를 바꾸자. 그래서 또 구술을 하시고 그 구술을 하시면 또 글을 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더 힘들죠. 이거는 몇 번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 번이고요. 광복절 경축사건 뭐건 한 번 써서 드리면 끝인데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 일을 하기는 쉬운데 그 인물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이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같이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본인도 고생이야. 불러서 다시 구술해주고 다시 해요. 뭐 이걸 하려면은 시간도 내야 되고. 두 분 다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글을 고치는 것도 즐기고 구술해주고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시고. 뭐 대통령 중에 본인 글을 쓰는데 본인 시간을 그 정도 할애하시는 전무후무한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그거는 그런 건 앞으로도 있을 수 없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요. 그만큼 자기 글을 중시하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그 일 자체를 좋아하고 구술을 하기 위해서 불러서 찾아뵈면 그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구술을 앞두고는 그냥 막 저쪽 관저에서 이렇게 오실 때 막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저는 이제 그 대기실에 회의실이 조그만 게 있거든요. 관저에 거기서 좀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막 혼자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즐기시는 겁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똑같으시라고 봅니다.